반도의 남쪽을 품에 안은 곳 남해바다. 섬과 섬 사이 오밀조밀한 바닷속은 바다 자원의 보고였다. 그리고 이곳은 쥐치의 바다이기도 했다. (20년) 전 남해의 어민들을 풍요롭게 했던 쥐치. 그 쥐치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남획 때문이었다. 남해안 사천안바다. 어업지도선과 어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어업지도선의 목표는 불법 어선들. 불법 어선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전속력으로 내달린다. 배 앞을 가로막지만 아랑곳 없다. 추격전이 시작된 지 30분. 위험한 추적 끝에 불법 어선 하나를 잡았다. 간신히 배 위에 올라섰다. 불법 조업을 하던 아주머니가 아예 선창에 들어누웠다. 완강한 저항의 표시. 배 안에 막 건져 올린 그물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잡힌 고기들 대부분은 치어들이다.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낙지와 문어 정도. 그것도 불과 너댓 마리뿐이다. 낙지를 잡으려고 다 잡힌 거예요? 예, 낙지. 쭉 우리 말라하자면, 정 말라하자면 낙지 한 마리 잡으려고 요라고 있어. 그 보다시피 뭐 20m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어민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불법 조업 단속 건수만도 1년에 3천여 건. 문제는 불법 조업의 대부분이 고대굴이라 불리는 소형 기선 저인망이라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바다의 바닥까지 그물을 내린 뒤 두세 시간씩 끌고 다니며 훑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끌어올린 그물에는 바닷속 온갖 것들이 걸려 올라온다. 손가락만한 치어들로부터 각종 해저 생물까지 싹쓸이 됐다.
이 중 쓸모 있는 것은 큰 물고기 몇 마리. 대부분은 채 다 자라지 못한 치어들이다. 경제성이 없는 치어들은 다시 바다에 버려진다. 미래의 훌륭한 자원이 쓰레기로 돌려보내지는 것이다. 면허도 없는 불법 어선에 그물이 한가득이다. 눈으로 보기에도 촘촘해 보이는 그물, 넓이가 불과 2cm에 불과하다. 불법 어구인 것이다. 지금 여건 22mm, 21mm인데 53mm에서는 여건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치어들, 조그만 고기들도 다 이 안에 그물 속에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 공간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바다를 훑어도 먹을 것보다 버릴 것이 더 많다. 씨가 마른 바다, 그 전조는 이미 시작됐다. 경상남도 사천시, 수산물 가공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다. 요즘 사천에는 예전 같은 활기가 사라졌다. 쥐치 때문이다. 사천 부흥의 주인공은 쥐치였었다. 쥐치를 쥐포로 가공한 사천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가공 시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나라 3대 어시장의 하나인 삼천포 활어 위판장. 경매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 중에 쥐치는 단 몇 마리뿐이다. 이 정도로는 가공은커녕 횟감으로도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지금 안 나온다 봐야죠. 지금 지고기가 멸종위기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조금씩 나는 거는 이제 소행으로 조금 더 잡아오는 거고 뭐 나는 정도고, 옛날 삼천포 수협이 그 지고기로서 전국 최고로 알아줬지만 지금은 이제 그 지고기, 그런 지고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쥐치가 사라지면서 사천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가공 공장들도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때 100여 개였던 쥐치 가공 공장들은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한 생선을 가공하는 것이 고작이다. 쥐치가 널려 있어야 할 덕장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나대지가 됐다. 우리는 이제 동해안들 덕장하고는 틀리게 전부 발을 가지고서 하니까 아까 뭐 보시다시피 80년대 호황을 누렸던 데에 비해서는 지금 한 반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생산 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은 한 50% 정도 이 축적으로 보면 가능할 겁니다. 공장이 문을 닫자 일하던 사람들 19이 일자리를 잃었다. 쥐치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쥐포가 귀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10년) 전만 해도 사천 앞바다는 쥐치의 보고였다. (10년) 전 바닷속엔 쥐치떼가 풍성했다. 쥐치는 깊지 않은 바다에서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을 가졌다.
특히 남해안 일대에 많이 분포했던 쥐치는 쥐포라는 가공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어종이었다. 쥐치는 바닷속 청소에도 한몫하던 종이었다. 불가사리나 해파리 같은 것들을 먹어치우는 천적이 바로 이들이었다. 쥐치잡이가 본격화된 것은 쥐치 가공 기술이 개발된 1970년대 중반부터다. 쥐포가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 선망이나 트롤어업 등 대형 어선들에 의해 무더기로 어획되기 시작했다.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 탓에 쥐치잡이 어선은 늘 만선이었다. 특별한 금어 기간도 어획량 제한도 없었다. 남획이었다. 쥐치 산업은 대형화된 지 15년이 지난 1990년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많던 쥐치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천 앞바다는 어떨까? 이제는 쥐치를 잡는 어선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몇 남지 않은 쥐치잡이 어선의 김평근 씨. 그는 대형 그물이 아닌 통발로 쥐치를 잡는다. 쥐치잡이를 시작한 지 20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하루에 몇 번씩 통발을 내려도 쥐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도 쥐치를 잡는 건 쥐치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쥐치 활어 가격은 1kg에 2, 3만 원 선. 다른 활어보다 비싼 편이다. 쥐치 떼는커녕 하루 10마리도 잡기 힘든 현실. 눈으로 이거 보겠지 아마도 이게 얼렁얼렁 물기 때문에. 한때의 영화는 긴 시름을 남겨놓은 채 사라졌다. 요라 했다면 곧 돌아서면 뭐 싹 다 이깔로 가시피지. 그러면 땡겨면 뭐 한 몽알씩 들어가 있었고 파란 건물 안에 한 몽알씩 들어가 있었다고. 뭐 요 안에 그럼 이걸 갖다 이라 탁 틀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만 한 달에 솔직히 말해 한 30마리 40마리 그 보통 이렇게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만 요 중년에 전혀 그만 지고이라고 없었고.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린 쥐치. 한때 단일 어종으론 최고의 어획량을 자랑했던 쥐치는 1990년도 20만 톤을 정점으로 뚝 떨어져 이제 희귀종이 됐다. 그 해양 환경의 변동이라든지 먹이 생물의 감소 등과 같은 원인도 있지만은 그 가공 기술이 개발되어 그 지포가 그 생산됨으로써 지포를 갖다가 만드는 그 말지치를 대상으로 그 대형 건해업들이 그 70년대, 80년대 그 대거 그 말지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그 추정되고 있습니다. 쥐치가 사라지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대형 선망어업이 등장하면서였다.
수산물 가공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 방법이 산업화되면서 당연히 더 많은 생선이 필요해졌고 효율적인 어획을 위해 배는 더 커졌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잡아올리기 위해 커다란 그물로 바닥을 훑었다. 대형 선망어선이 지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식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대부분의 어종들은 이렇듯 대형 트롤러 방식으로 조업되면서 급속하게 줄어든 예다. 트롤러선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다. 어업이 대형화된 지 한 세기도 되지 않아 바다 생태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어업 기술과 가공 기술의 발달이 바닷속 생태 순환의 속도를 앞지르면서 바다 자원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획량이 줄어들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남획의 결과였다. 캐나다 헬리팩스. 한때는 캐나다의 대서양 어업 전진 기지였던 이곳은 이미 오래전 활기를 잃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계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산물 가공 공장도 가동을 멈추었다. 사람들도 대부분 떠났다. 100년 전만 해도 흔한 생선이었던 대구나 가자미는 사진 속의 물고기가 됐다. Mostly today, scallop, Digby scallop. Now we have about 1/10 of that. So we don't have enough fish to really operate in these species. 대구가 사라지자 캐나다 정부는 1992년 뒤늦게 대구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1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때 대구잡이의 대명사였던 대서양. 더 이상 대형 트롤러선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기잡이 어선들도 예전 같지가 않다. This. Only this? Yeah. We don't believe how come to this much. The 3 people working here. Yeah. Running the whole. Bankrupt. Oh no. Oh yeah, me bankrupt. You say true. You say true. Oh, I don't say that. Fishermen never say that. Oh yeah. 대구뿐만이 아니다. 식탁에 올랐던 많은 어종들이 값이 오르고 구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바닷속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의 연구팀은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해양 생태계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 어장의 포식어류 90% 감소. 이것이 최근 50년간의 어획량 변화를 추적한 연구팀의 결과다. 어획량의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어서 자원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보다 포식어류의 남획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남획의 여파는 한 종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남획으로 먹이사슬 상층부가 사라지면 천적이 사라진 하위 단계의 생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해저 식물을 모두 먹어치워 바다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 남는 것은 미생물만 떠도는 죽은 바다다. 이것이 바로 데드존이다. 생명이 사라진 바다 데드존. 데드존은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가상의 바다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트해, 아드리아해, 멕시코만, 미국 체사피크 등이 데드존으로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다는 어떨까? 조기잡이가 한창인 10월, 서해안 영광 앞바다를 찾았다. 영광에서 나고 자란 이동실 씨는 평생 서해 바다에서 참조기잡이를 업으로 살아온 토박이 어부다. 그런 그의 그물에 요즘 조기가 귀하다. 잘해야 하루 서너 마리. 나머지는 참조기의 먹이가 됐어야 할 새우뿐이다. 조기가 여기 많이 났지, 나기라고 많이 났는데 요리 이 부근으로 가해까지 얼마나 밀려버렸는가. 조기 때가 막 부서. 그러고 또 그 차츰 줄어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안 나. 참조기는 영광의 대명사인 굴비의 재료가 되는 어종이다. 이 굴비 하나로 영광 주민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조기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이었다. 그러나 그 명성이 한창이던 10여 년 전, 참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조기는 서해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회유 어종이다. 그런데 서해안에서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돌아갈 참조기가 없어졌고 당연히 올라올 참조기도 없어졌다. 최근에는 제주도 부근까지 내려가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참조기가 사라져버린 서해바다.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부가 던진 그물은 할 일 없이 비어있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물에 걸릴 만한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는다. 시야는 1, 2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뿌옇다. 부유물만 잔뜩 떠다닐 뿐 살아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먹이 사슬을 갖춘 건강한 바닷속은 아니다. 실제로 서해안의 영양 단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먹이 사슬의 상층에 속하는 어종이 줄고 낮은 단계의 종만 많아진다는 얘기다. 황해 같으면은 참조기와 돔 종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양 생태계의 그 영양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트로픽 레벨을 하는데 그 영양 단계가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은 상당히 영양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획물 구조가 좀 값이 비싸고 좀 오래 살고 또 몸체가 크고 이러한 어획물 구조가 이제 몸체도 작고 또 값도 싸고 수명도 짧은 이러한 어획물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낮은 영양 단계의 끝은 미생물만 남는 데드존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바다 생물 자원을 보호하는 것뿐.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얼마 전 TAC 제도를 도입했다. TAC란 총허용 어획량 제도로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어업 자원의 양을 정해 어종을 보호하는 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TAC 제도는 어선의 수나 어구를 규제하는 방법보다 한층 더 직접적이다.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 어종에 대해 1년 동안의 총 어획량을 결정한 후 그 이상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TAC 제도로 보호받는 어종은 고등어, 전강이, 정어리, 붉은 대게, 대게, 개조개, 희조개, 제주도 소라, 꽃게 등 모두 9가지다. 그렇다면 TAC 제도로 보호받는 어종의 자원량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TAC 어종 중에서도 겨울철에 가장 각광받는 대게의 산지 영덕. (11월) 금어기가 끝나면서 대게를 잡아올리는 어부들의 손길이 바쁘다. 바닥에 그물을 깔아놓은 뒤 다음날 끌어올리는 대게잡이는 동해안 어민들의 큰 수입원이다. 어획량도 6, 7년째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매해년마다 이거 조업해와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올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또 대게 또 많이 났고 작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게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한 드라마의 영덕이 소개되면서부터였다. 그 뒤 대게 수요가 폭발했고 그만큼 어획량도 늘었다. 수요의 폭발과 어획량의 증가.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대게 어획량은 지난 1997년 갑자기 8배 이상 급증했다. 대게잡이 허용 기준이 가폭 11cm에서 9cm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대게의 생산량 증가는 그 자원량의 증가라기보다는 그 어획 강도, 즉 다시 말해서 어선의 그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든가 또 어구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생산된 그 생산량이 증가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물은 부실해지고 있다. 간신히 9cm를 넘는 작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품 가치가 큰 대형 개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로 대게 크기별 비율 변화를 보면 98년을 정점으로 큰 개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작은 개체는 점점 늘어 최근에는 7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결국 그 대형 개체가 줄어들고 소형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원이 감소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저희들이 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대게의 그 암컷과 수컷의 그 교배를 할 때 그 어린 대게의 그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자원 회복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수준에서는 상당히 늦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량도 상당히 그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TAC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대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종의 생태조사는 바다 자원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는 4도시 내외의 수온에서 살며 수온에 민감해서 조금만 수온이 올라가도 금세 죽어버린다. 먼저 수컷은 암컷보다 크고 배 모양도 단순하다. 암컷은 배에 저정낭을 따로 가지고 있다. 요걸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떼가지고 수컷과의 안에 교육 그 후에 조사를 정자를 해보면 보관하는 점토가 저정낭이 따로 들어가 마련돼 있는지 있어 안 있는지 필요할 때마다 알 수가 꺼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교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와 같이 알은 바깥에 외포란에 보란된 저장된다. 외포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잡은 암컷들에게서 채취한 알의 색깔이 제각각이다. 주황색에서 갈색까지 알의 색깔이 다양하다. 갈색에 가까울수록 산란이 가까워진 알이다. 한식에 다양한 색의 알이 채취된다는 것은 대개의 산란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수명은 15년 정도다. (1년에) 1cm씩, 가폭이 7, 8cm가 되기까지만도 7, 8년을 기다려야 한다. 몸이 커가면서는 탈피를 한다. 일생 동안 10번 정도의 탈피를 한다. 탈피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동해안의 경우 10월과 11월. 탈피가 시작되면 자그마치 12시간에 걸쳐 껍질을 벗는다. 막 탈피를 마친 대개는 붉고 얇은 껍질을 가지게 된다. 안았기 때문에 이 각각이 상당히 무릅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꾹꾹 들어갑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형태가 이렇게 아직 야물지 않아 가지고 물렁물렁합니다. 들어가는 거는 탈피 직후의 대게는 살이 차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 살이 오른 대게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어 기간보다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어민들이 말하는 물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게 살이 차지 않고 단지 같은 사이즈라도 살이 없고 단지 물이 찼다 이래서 물개라고 그러는데 점점 겨울에 갈수록 이 대게가 점점 살이 차지어 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게가 지금 포획 시기인 11달보다는 어민들께서는 약 12월달 한 달 정도 늦춰줬으면 대게의 자원도 보호하고 상품성 가치가 없는 물개의 포획을 안 하면서 12월달에 이제 그 상품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약 한 달 정도를 늦추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상 일률적인 그런 그 대게 금지 기간도 저희들이 봐서는 지역적으로 아니면 그 업별로 이렇게 좀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울산 앞바다. 가자미 조업이 한창인 시기다.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가자미들. 그런데 가자미보다 더 많은 수의 대게들이 함께 걸려 올라온다. 서식 환경이 비슷해서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 대게 금어 기간이라 일일이 떼어내 바다에 돌려보내야 한다. 가자미를 잡는 일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정작 수온에 민감한 대게는 반 이상이 죽고 만다. 그물 작업하기 참
괜찮으시겠어요? 예, 가야 들어가면 이거 뺏기다가 보는 겁니다. 이건 철이 아직 안 돼가지고 되지 않아요. 11월 달부터 이 잡는데 대게 이런 거는 못 잡아도 다 뺏겨 다 물에 내버려요. 문제는 또 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가자미의 크기는 보통 15cm 내외다. 여기에 맞추어 가자미 그물도 크기가 13cm짜리인 것을 이용한다. 하지만 대게잡이의 그물은 24cm. 그물코가 11cm나 작으니 잡히지 말아야 할 작은 대게까지 가자미 그물에 걸린다. 어부들에게도 가자미 그물에 걸린 대게는 애물단지다. 금어 기간이라 내다 팔 수도 없는 데다 작은 것은 잡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너무 작은 대게들은 떼어내기도 힘들어 할 수 없이 발로 밟아 부순다. 일일이 떼어내면 그물이 너무 많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가자미 그물에 걸려 희생되는 대게의 양은 조사조차 돼 있지 않다. 가자미 잡이를 주로 하는 울산 정장엔 버려진 그물마다 대게 사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희생되는 대게들은 총 어획량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다. 일본 후쿠이현. 울산처럼 가자미 잡이를 주로 하는 항구 도시다. 후쿠이현 역시 가자미 조업을 하면서 함께 잡히는 대게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다. 후쿠이현의 어민들 역시 가자미 그물에 딸려 올라온 대게를 떼어내느라 수고를 더해야 했고 그물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한 어민이 가자미는 잡으면서도 대게를 놓아주는 그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その中で、これまでの知見としまして、例えばエビとかですね、トロール網の二層式網とか、そういった事例がいくつかありました。でそれを、頭にイメージしながら、じゃあ我々の福井県の海の中で、カニとカレイを対象にした改良網をどうやって作ろうかと。 가자미는 수영을 하고 개는 기어다니는 것에 착안한 개량 그물이다. 이를 실험해본 결과 이전보다 가자미 어획량은 줄어들지 않지만 함께 잡혀 올라오는 대게의 양은 90% 이상 줄어들었다. 대게가 줄어든 이유는 그물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 때문이다. 가자미와 함께 포획된 대게는 가자미가 수영을 해서 떠오를 때 그물 아래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대게 탈출 그물이 개발된 이후 후쿠이현에선 훨씬 효율적인 가자미 조업을 하게 됐다. 그물에 가자미만 걸려 올라오는 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아까운 대게 자원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대게 보호 정책 덕분에 일본의 대게 자원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このために彼ら自身が自主的に取り組んで開発していったと。まず漁業者自身が自主的に行った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きな成果だと思います。
そしてこれによって開発された効果は漁業者が自ら作ったものであるがためにですね、漁業者が自分で使いやすいようになっている、使いたい網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福井県では広く普及して、ズワイガニの混獲をほとんどなくすことができていますので、これは今後大きな効果が期待できると。そしてこの網はすでに京都府や福井県など他の県にも技術が移転されていってますので、さらに広がっていくと思います。 자원 보호를 위한 대형 트롤로선용 그물도 개발됐다. 대형 트롤로선의 경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치어까지 함께 잡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안된 그물엔 치어 탈출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다. 그물 위쪽에 금속재로 직사각형의 구멍을 만들어 치어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탈출 장치 하나로 치어의 생존율은 70-80%까지 높아졌다. 현재 이 그물은 원양어업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자원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몇 년 사이 바다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이이지,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우리에게 독점적인 바다의 위치와 크기가 정해진 것이다. 이이지의 설정은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 잡을 수 있는 만큼 잡던 현실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실질적인 조업 폐역이 줄어들었고 스스로 바다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EEZ를 선포하게 되면 결국 EEZ라는 우리나라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는 없지만 사실상 그 나름대로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배타적인 수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배타적인 수역에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수산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을 하면 오히려 EEZ 이전의 체제,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조업하던 그런 체제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여객선으로 3시간. 자원 고갈이 심각한 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어청도가 있다. 마을 주민은 고작해야 100여 명. 섬 앞바다에서 낚아올리는 고기가 유일한 수입원이다. 그렇다고 커다란 동력선이나 그물을 가지고 다니는 어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업 인원도 배 하나에 한두 명이 고작이다. 어청도 사람들은 하루에 5-6시간씩 작업을 한다. 도구는 단출한 낚시가 전부다. 미끼를 띄우고 입질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청도 사람들이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낚싯바늘 서너 개씩 매단 간단한 줄낚시지만 걸려 올라오는 고기들은 알차다. 자연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광어와 우럭, 놀래미가 이곳에선 천지다. 낚싯줄을 내리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만 묵직한 입질이 느껴진다.
뜰채로 잡아 올려야 할 만큼 큰 녀석들도 제법 많다. 대신 한 뼘도 되지 않는 작은 것들은 미련 없이 놔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기대어 살자니 주민들이 짜낸 방법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통발이나 이런 어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 고기 치어까지 마구잡이 이렇게 잡아내고 그러겠다 보니까 이 고기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촌계에서 통발 업자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어구 보상을 해주고 잠정적으로 그냥 주민들과 약속이죠. 현재까지 저희들은 치어도 안 잡고 치어가 잡히더라도 저희들은 스스로 다 바다에 놓아주는 그런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청도에 고기가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낚시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어청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갯바위 낚시는 허용해도 배낚시는 못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규정이 아닌 만큼 이를 지켜나가기란 쉽지가 않다. 아니 선장 낚시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지. 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만들어. 배적 지금 다 나온다고 난리 났잖아.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지. 이 선장 낚시 자체부터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데? 그건 우리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선장 빨리 출발해. 고기를 잡아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 갯바위 형성되는 해초라든가 홍합, 저희들이 1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다 채취해 가버리고 쓰레기를 또 많이 버리고 간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15년째) 주민들이 자율어업으로 지켜온 바다. 그 안이 궁금하다. 그물이 던져지지 않은 어청도 바닷속은 훼손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다. 잘 형성된 해초숲과 탁 트인 시야는 황폐한 바닥을 드러냈던 전남 영광의 앞바다와는 확연히 다르다. 해초를 놀이터 삼아, 은신처 삼아 어청도 바닷속에는 수많은 치어들이 자라고 있다. 욕심내서 많이 잡지 않으니 자원량이 줄어들 일도 없고, 적절한 자원량이 유지되니 바닷속 생태계도 늘 건강하게 지켜진다. 서해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어종들이 어청도 바다에는 지천이다. 어청도는 우리나라 회유성 어종의 주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가 될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남획이 염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노력 덕분에 어청도는 서에서도 보기 드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가 서해안 쪽에 와서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청도에 금방 본 비디오상으로 본 그런 환경이 보존된 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청도는 상당히 환경이 그래도 다른 서해안의 다른 어느 그 섬보다는 또 잘 돼 있다는 거죠. 줄낚시만을 고집하고 낚시꾼들을 통제한 덕분에 바다 생태계는 지켜졌다. 하지만 줄낚시만으로 과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어청도 주민들이 하루 조업으로 잡는 고기는 40-50마리. 하루 수입은 40-50만 원에 이른다. 한 달에 열흘 정도밖에 조업하지 않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어제 왔어야지. 이보다 더 큰데. 주민들이 잡은 고기는 한 곳에 모아 분류한 뒤 군산 어판장으로 보내진다. 모두가 자연산 활어이니 가격도 제값을 다 받는다. 한 번에 먹자는 얘기인데 한 번에 먹으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 살 길이 없잖아요. 이놈을 우리가 조금씩 저축해놨다가 쪼개 먹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하루 이틀 벌어가지고 여기서 떠날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려면은 계속 연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줄낚시만을 고집했을 때 염려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어청도는 인간의 선택이 바다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원의 보고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풍요의 바다가 인간의 남에게 시작된 지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음의 벼랑 끝에 섰다. 지금 우리의 바다는 어떤가? 오늘의 거침없는 남획은 내일의 자원까지 고갈시키고 있다. 물고기가 사라진 바다가 그 생명의 힘을 다시 얻기란 쉽지 않다. 바다가 생활의 큰 터전으로 변함없이 존재하기 위해선 남획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야 한다.